세계 최대 호텔 그룹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5억 명의 고객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뉴욕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 록펠러 센터와 백악관 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뉴욕 뉴저지 일대 연말 행사가 풍성합니다. 맨해튼에서 맨홀에 빠진 영국 여행객의 약혼 반지를 찾아준 뉴욕 경찰의 선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담판이 휴전으로 일단 봉합됐습니다. 나이 94살을 일기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타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별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호텔 그룹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5억 명의 고객 예약 정보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스타우드 호텔 예약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하면서 최대 5억 명의 고객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타우드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2016년에 136억 달러에 인수한 호텔 브랜드입니다. 5억 명의 고객 가운데 3억 2,700만 명은 여권 정보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나머지는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이날부터 정보가 노출된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해킹 피해 사실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리츠 칼튼과 르네상스 등을 포함해 30개 브랜드의 총 6,700개 이상의 호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인 바바라 언더우드는 시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한지를 호텔 측에 문의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알리는 트리 점등식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뉴욕 록펠러 센터와 백악관 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뉴욕 뉴저지 일대 연말 행사가 풍성합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만여 개 전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알립니다. 지난달 28일 맨해튼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2018년 연말 할리데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대 타운들은 12월에 들어서면서 각종 퍼레이드와 연말 행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프레이드 재밌었고 즐거웠어요. 너무 기뻤고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너무 기대되네요. I think that this is the night, this is the moment, this is the show that kicks off the holiday season. 또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한인 시장을 배출한 이후 연말을 맞이하면서 타운 내 인종 문제 불화 등으로 소원해진 타민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합의 연말 파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화해 차원에서 팔팍이 하나 되는 그러니까 평화로운 그러한 그 타운을 만들려 보려는 게 목적입니다. 한편 지난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역대 최고의 매출을 올린 연말 쇼핑 경기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 시즌으로 정점을 찌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결혼을 약속한 뒤 안타깝게도 청혼의 징표인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렸던 영국인 연인의 악몽과 이를 회수해 수소문 끝에 찾아준 뉴욕 경찰의 선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인 사이인 영국인 존 드레넌과 데니엘라 앤서니는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 약속을 받아내면서 청혼 반지를 주었습니다. 중앙에 다이아몬드가 양쪽으로 각각 이보다 작은 6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이 반지는 드레넌이 영국에서 수천 달러를 주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달 30일 밤 맨하탄 타임스 스퀘어에서 맨홀에 빠뜨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뉴욕 경찰들이 반지 찾기에 착수, 긴급 서비스팀을 동원해 작지만 매우 소중한 반지를 쓰레기 더미 위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Well, I mean, it feels good. You know, once again, based on the circumstances behind this, the time of year that it is, the fact that they were a newly engaged couple, you know, and being able to return a sentimental item like that back to somebody, you know, in a lot of senses with the type of work that we do, it might seem like something that's small, but to them it's a big deal. So that's kind of what, you know, what really matters. 하지만 이름이나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떠난 주인을 찾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드레넌과 앤서니는 영국으로 돌아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뉴욕 경찰은 트위터에 주인을 찾는다며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드레넌은 뉴욕 경찰의 트위터 내용을 전해 듣고 반지를 다시 찾게 됐습니다. 드레넌은 뉴욕을 다시 찾아 경찰관들에게 한턱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브루클린 소매상들은 최근 시 당국에서 간판이 규정 위반이라며 갑작스럽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울상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메이슨 신호는 한 곳에서 80년 이상 운영해오던 철물점을 인수하고도 30년이 지나서 갑자기 시 당국이 잘못된 간판이라며 $8,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부과된 가게들은 이 밖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브루클린 시 당국은 간판 정비 일제 단속을 펴면서 시 건물 코드에 맞지 않는 간판을 설치한 업체마다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1,900건 이상의 불량 간판 벌금 부과가 있었는데 이 중 금년에만 1,000건의 벌금이 부과된 셈입니다. 실제로는 그다지 위험한 간판 설치는 아닌데도 단순히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계속되는 벌금 부과에 소매상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아무런 규정 위반을 모른 채 인수한 가게의 주인들은 갑작스럽게 날라온 고지서에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공공안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영세업자의 간판에게는 벌금보다는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한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담판이 휴전으로 일단 봉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팔라시오 두아우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업무 만찬 형태로 이뤄진 회동에서 앞으로 90일 동안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양국이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과 비관세 장벽 등을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국은 미 반도체 업체 퀄컴의 인수 합병에 제동을 걸었던 조치를 재검토키로 하는 등 양국은 일정 부분 주고받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아르헨티나에서의 업무 만찬 회동을 통해 미국은 내년 1월부터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내년 1월과 2월 중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성사될지 관심인데요. 북한의 대화 시안을 제시하면서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이 비핵화 의지에 대한 상응 조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노력에도 미국이 여전히 엄격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핵실험장 폐기 등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여기지 않으며 핵신고와 검증, 핵무력 조기 해체와 반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내년 1, 2월 개최 의사를 밝힌 것은 그때까지 이런 비핵화 조치를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2차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북미 간 일정 수준의 접점 도출이 선행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시기와 장소가 낙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 성사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평양의 결단입니다. 김 위원장으로선 서울 답방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돼야 방남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나이 94살을 일기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타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타계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각별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차이를 잠시 접어두고 부시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1일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별세한 부시 전 대통령을 포함한 부시 일가와 정치적으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던 일화들을 소개하며 정치적 악연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 운구를 위해 텍사스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2016년 공화당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맞붙었는데 당시 그는 별세한 부시 전 대통령의 장남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2015년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 또 한 명의 부시 대통령이라며 후보자 시절 부시는 새로운 세금은 없다고 약속했지만 재임 중 스스로 이를 뒤집었다고 빈정대기도 했습니다. 별세한 부시 전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장으로 치러질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올해 4월 열린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바바라 부시 여사의 장례식에 불참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일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겨울 들어 추워지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즐기는 음식 중에 하나가 어묵탕인데요. 한국의 소비자원 조사 결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선호도가 높은 13개 상표 21개 어묵의 나트륨량을 조사했더니 일부 어묵은 간장을 찍지 않고도 사각형 2장, 총 100g을 먹을 경우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61%를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장이나 다른 장류에 찍어 먹으면 나트륨 섭취는 더 많아지고 반찬용은 양념 가미가 기본이어서 나트륨 과다 섭취 우려는 더 큽니다. 소비자원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선 어묵 제품을 살 때 품질 정보를 꼼꼼히 비교해 나트륨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고 국물에 나트륨 함량이 높은 만큼 국물은 되도록 마시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지난 주말 뉴욕 일원 동문회들이 송년회 밤 행사를 열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려대학교 뉴욕 교우회는 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동문과 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우회 창립 50주년 기념 고대인의 밤 행사를 성대히 개최했습니다. 한국에선 이 행사에 직접 참석한 염재호 총장은 2018년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이 실시한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고려대가 국내 종합사립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이 같은 쾌거는 뉴욕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욕 교우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이일희 회장의 주도로 고려대 뉴욕 교우회 50년사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날 행사에서는 50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식도 곁들여졌습니다. 고대 뉴욕 교우회는 후배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매년 $7,000 상당의 기부금을 학교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30일 오전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북쪽으로 불과 12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로와 철로, 건물 등 인프라는 큰 타격을 받지만 아직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지진은 최근 10년 사이 미국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였습니다. 도시는 아수라장유됐으며 공항은 관제 기능이 끊겼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통째로 내려앉아 사라졌고
도로 대부분은 갈라져 균열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이날 저녁까지 사망자나 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플러싱의 한 스파업소에서 환불을 요구하며 직원에게 망치를 휘두른 히스패닉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29일 플러싱 135번가에 있는 타오스파 바디웍에 침입한 뒤 55살의 여직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망치를 꺼내 휘둘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용의자는 이 직원을 휴게실로 끌고 간 뒤 주먹으로 얼굴에 폭행을 가했습니다. 용의자는 또 말리는 다른 여직원을 폭행하고 현금 $40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비무장 흑인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달라스의 백인 여성 경찰 앰버 가이거가 사건 발생 범행 3개월 만에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앰버 가이거는 지난 8월 같은 마을에 사는 흑인 여성 보텀진이 가이거의 아파트를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자 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과실치사 혐의로 앰버 가이거를 체포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배 로펌의 연례 후원 행사가 지난 주말 뉴저지 포트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매트 오페라의 디바 소프라노 홍혜경을 비롯해 한인 동포사회 인사 40여 명이 동참했으며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깜짝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김봉준 변호사는 2005년부터 매년 후원 행사를 통해 모금한 금액으로 서울 은평에 위치한 보육원을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18년도 회계 내역과 내년도 사업 계획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사회는 김 회장 연임을 인준했습니다. 한편 퀸즈 한인회는 내년 2월 9일 설 퍼레이드는 한인 행렬이 선두로 진행된다며 소속 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할렘교회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목요일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현장 인근 주차장에 있던 사람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 외에 사상자는 없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오션 카운티 레이크우드 홍역이 퍼세이 카운티로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션 카운티에서 홍역에 감염된 사람이 퍼세이 카운티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하면서 일가족 3명이 감염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시죠. 핑거페인트의 화가이신 구국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잠시 들려주실래요? 우선 네. 보통 그림을 그릴 때 붓을 쓰지 않습니까? 네. 붓을 쓰지 않고 이 열 손가락으로 물기가 없는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핑거 스탬핑, 핑거 페인팅 아티스트 구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름이 참 구구킴 본인이 직접 지으셨어요? 네, 한 20년 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구 선생님의 구에 네, 그런 뜻이 있었군요. 하나 구가 더 있습니다. 네, 그 구는 어떤 구인가요? 네, 보통 환갑 60, 네. 희수 77, 미수 88세, 99세를 백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림을 백수, 100세까지 네. 쉬지 않고 그렸던 분들, 네. 열심히 하신 장인분들한테 내린 칭호가 그림 화자하고 네. 백수의 백자를 써서 화백이라는 칭호를 써줍니다. 네. 네. 그 사자들, 그러니까 동물들한테는 최고의 네. 왕을 백수의 제왕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백수라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도전하는 숫자이기도 네.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선생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예. 네, 9글자를 네. 저는 풀어서 입구에 베풀 글자를 씁니다. 네. 그래서 입이라는 거는 지혜, 지식, 식량을 나눈다는 그 예전에 비둘기 오리들 보면은 구구구구 하면 사람들이 네, 모이죠. 네. 그러니까 오리들도 모이죠. 네. 사람들도 베풀면은 모이게 돼 있다. 네. 베품을 살자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까 좀 전에 물기 없는 재료를 사용을 네.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수많은 예술 창작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핸드 페인팅의 기법을 사용하게 되셨는지 그걸 선택하신 동기가 있나요? 우선은
화가가 10,000명 있다 그러면은 네.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네, 그렇죠. 희귀성이죠. 네. 독창성이라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일반적인 크리에이티브는 어떤 사람이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크리에이티브 단계를 3단계로 나누면은 일반적인 크리에이티브, 두 번째는 독창적이라는 말을 쓰죠. 네. 아, 저 사람 참 독창적이다. 그런데 더 높은 단계는 독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남이 따라 하려고 해도 따라할 네. 수 없는 거. 그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정말 독보적인 창작 기법을 사용하셔서 제가 그림을 좀 본 게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색채뿐만 아니고 그 강렬함과 어떤 절제미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색깔을 한 색깔로 줄인다면은 네. 거물현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은 남색, 진한색, 그러니까 검정색에 가까운 쪽빛색입니다만은 5,000년 전, 그러니까 6,000, 7,000년 전부터 우리 백의 민족들이 써왔던 색입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 하늘과 땅의 원리를 네. 그대로 담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그림을 그리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냥 뭐 집에서 그 응원해주고 하는 것들은 없었고요. 네. 거의가 독학이었습니다. 네. 네. 어디서 배운 적은 없으시고요. 특별하게 그림을 갖다 누구한테 가르쳐서 배운 건 없고요. 네. 혼자 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려보고 네. 그려봐서 될 때까지 그립니다. 네. 성격이 그렇습니다. 네. 왜 그림을 그리는 것인지 남기고 물어봐도 싶습니다. 될까요? 네. 우리가 시 한 편을 쓰는 것들도 네. 역사에 남기고 싶다는 것이죠. 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를 역사에 남기고 싶다. 선생님 인생의 철학이 굉장히 좀 깊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블로그를 통해서 선생님이 쓰신 남긴 글 중에서 네. 굉장히 좀 유명한 또 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저는 녹슬어 사라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졌으면 한다. 저는 이 네. 말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네. 이 말을 하게 된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루라는 시간들을 보면은 잠을 자도 안 자도 하루라는 시간은 똑같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10시간을 쓰든 20시간을 쓰든 잠자는 시간이든 같다면은 계속 써서 차라리 안 쓰는 것보다 닳아져서 없어는 인생이 훨씬 더 멋진 인생이지 않느냐. 네. 한마디로 말하면 땀입니다. 네, 그런 의미가 흘릴 때까지 네. 흘려보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 전시회가 또 내일부터 열린다고 들었어요. 내일 네. 어디에서 열릴 예정이신지. 네, 맨하탄의 네. 센트럴파크에서 가까운 이스트 할렘의 초입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개인 국어 아트 뮤지엄이라는 네. 제 이름을 따서 네. 내일 개관하게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부터 언제까지? 기본 이제 전시는요. 네. 1월 초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이제 아트 뮤지엄이라 이름을 낸다는 건 상설 전시입니다. 네. 항상 거기 가면은 네. 구구의 그림이 있는 거죠. 네, 한 몇 점 정도 전시가 될 예정인가요? 지금 한 50여 점 되는데요. 네. 메인 홀에는 3m 정도 되는 대작들로 네. 전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사이드 홀에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100호 사이즈들 1m 한 65에 1m 35 정도 되는 사이즈들이 네. 한 20여 점 전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는 주로 여기 굉장히 많이 전 세계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주로 요즘에는 최근에 어디에 가장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저 샹해, 중국의 샹해 네. 자치하고요. 일본 도쿄, 그리고 뉴욕, 텍사스, 베버리힐즈, 독일도 해년마다 한 번씩 나가고요.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잠시 이제 내일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핸드 페인팅의 화가이신 구국킴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